여러분, 이번 우리가 시간에는 우리가 SAP 여러분 로그온을 할 때에 SAP 로그온 할 때 여러분 클라이언트 로그온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로그온을 하는데 로그온 할 때 그 클라이언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정확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죠? 아직 이해가 좀 덜 되신 분도 계신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SAP 시스템에 로그온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라이언트라는 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용자 아이디와 사용자 패스워드를 가지고 입력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당연히 언어도 이해가 되죠. 로그온을 하게 되면 SAP 시스템을 어떤 언어 환경으로 쓸 건지, 이거 과연 클라이언트라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두 가지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크로스 클라이언트라는 의미랑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스페시픽하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그럼 여러분, 클라이언트라는 건 뭐라고 했죠?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독립된 회사를 구별하는 단위라고 했죠. 그죠?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회사를 관리하는 단위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게 있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틀리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회사가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회사가 기업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400번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여기는 409번 클라이언트. 이 클라이언트 번호는 설치하기 나름이에요. 뭐 400번, 405번, 400번, 410번 쓸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설치하기 나름입니다. 이 400번 클라이언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잘 편하게 그냥 우리는 회사니까 삼성전자라고 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자동차, 그렇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409번은 우리는 기아자동차라고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는 서로 틀린 회사예요. 완전히 서로 틀린 회사인데 현대기아 모터스라는 지주회사 밑에 있는 완전히 독립된 회사입니다. 회사가 독립된 회사라는 의미는 뭘까요? 회사가 독립된 회사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기아자동차에서 갖다 팔질 않아. 반대도 마찬가지죠. 현대자동차의 급여일이 5일이라고 하면 기아자동차는 급여일이 틀릴 수도 있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울산에 있을 수 있고 기아자동차는 공장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의 신입사원 연봉은 3천만 원인데 기아자동차의 신입사원 연봉은 2,800만 원일 수도 있고, 완전히 독립된 회사라는 거죠. 서로 독립된 회사야. 완전히 틀린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면 사용자가 여러분이 취업을 했어요. 취업. 홍길동이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했어요. 현대차라고 할게요. 취업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클라이언트 400번에는 이 홍길동을 위한 아이디가 있으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 400번에는 로그인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가능하겠죠.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했으니까. 그럼 홍길동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분 기아자동차에는 로그인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돼. 그죠?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한 거지 기아자동차에 취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전체가 여러분 뭐라고요? 이 전체가 SAP 시스템이잖아. 이 전체가 SAP 시스템인데 사용자 아이디는 한번 만들면, 홍길동이라는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면 이 아이디는 400번에서도 쓸 수 있고 409번에서도 쓸 수 있냐 없냐라는 거야.
그럼 400번에서는 쓸 수 있지만 409번에서는 써요, 못 써요? 못 쓴다고 했잖아. 로그온을 못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아이디는 클라이언트의 종속적인 거야. 같은 말로다가 클라이언트 스페시픽한 거지. 클라이언트의 스페시픽하다, 클라이언트의 종속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는 클라이언트의 종속적이에요. 그 다음에 홍길동이 만약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내 새로운 집 주소를 회사 시스템에다 입력을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 약간 이해를 필요로 한데, 그래서 주소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SAP는 비록 클라이언트는 다르지만 테이블은 같이 공유를 해. 테이블. 그래서 이건 무슨 테이블이에요, 여러분? 400번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409번에서도 이렇게 사용해. 테이블은 공유해. 테이블. 그래서 이거는 주소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즉 직원이 이사를 가서 새로운 이사간 주소를 자기 시스템에 로그온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주소 테이블은 하나잖아. 그럼 여기다가 등록하게 되면 이 등록한 내용은 기아자동차에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볼 수밖에 없어. 테이블은 공통이니까. 그런데 SAP는 이 테이블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테이블 레코드의 첫 번째가 항상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이 입력한 주소 앞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이 데이터는 400번 클라이언트 로그온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데이터 중에 또 누가 있겠어요? 409라는 것도 있겠지. 409. 이 데이터는 누구만 봐? 기아자동차의 로그온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들은 결국 또 어디에 종속적인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종속적인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봤던 테이블은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도 주소 테이블이 있고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도 주소 테이블이 있어. 그래서 이런 테이블들은 어디에 담기냐? 레파지토리에 담기죠. 그럼 여러분이 레파지토리에 담기는 것들이 테이블 말고 뭐가 있어요? 테이블,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 여러분이 만드는 뭐 인덱스, 여러분이 만드는 뷰, 즉 여러분이 아밥 워크벤치에서 만드는 것들은 거의 다 레파지토리에 담긴다는 거예요. 레파지토리에 담기는 건 뭐다? 크로스 클라이언트다는 거죠. 클라이언트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 여러분이 아밥 개발자인데 현대자동차의 로그온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기아자동차에서 쓸 수 있다 못 쓴다? 쓴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왜? 크로스 클라이언트니까. 누가? 레파지토리에 담기는 것들은 크로스 클라이언트야. 그럼 레파지토리에 담기는 게 누구야? 여러분? 아밥 워크벤치에서 여러분이 만드는 것들은 다 레파지토리에 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거를 내가 작업을 할 때 내가 현재 만들고 있는 게 크로스 클라이언트에 대한 건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스페시픽한 건지를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돼. 요거를 구별을 못하면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마스터할 내용은 우리가 이관, 즉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면 이 이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가지면 되고,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으면 이번 시간에 통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회사에 가면 SAP 시스템을 보통 3개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하면 SAP 시스템이 이렇게 3개가 있어. 보통의 회사들이. 그래서 SAP 시스템이 여기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개발 장비라고 해서 개발 장비, 얘는 품질 장비, 얘는 이제 운영 장비.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개발 장비는 클라이언트가 400번일 수도 있지만 품질 장비는 클라이언트가 500번으로다가 설치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시스템이니까 얘랑 얘랑은 하드웨어가 틀린 거야. 완전히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운영은 100번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틀린 거지 당연히. 시스템이 틀리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회사에 와서 아밥 개발자면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리저리 테스트를 해봤더니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품질의 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관. 그죠? 품질의 이관을 해야 돼.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는 현재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쓰는 SAP 시스템은 개발 장비 하나만 있는 거야. 여기는 기업이 아니니까 품질 장비나 운영 장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개발 장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 가면 개발 장비에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당연히 품질 장비에 넘겨서 QA 담당자가, 품질 담당자가 이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테스트를 해. 여러분이 넘긴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테스트하고 이 프로그램이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면 최종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운영 시스템으로 이관을 한다는 거지. SAP는 이 이관을 할 때 이 이관의 단위가 누구다? 요 change request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change request라는 걸 통해서 이관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작은 방에 있는 물건을 큰 방으로 다 옮기고 싶어. 그럼 여러분 이관의 단위는 뭐야? 여러분이 들고 옮기는 거야. 몸으로다가 손으로 다 들고 옮기는 거야. 근데 SAP는 개발 시스템에 있는 특정 오브젝트를 품질 시스템에 또는 품질 시스템에 있는 특정 오브젝트를 운영 시스템에 이관을 하고 싶어. 즉 옮기고 싶어. 그때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체인지 리퀘스트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체인지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이관을 하는데 이관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뭔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얘는 절대 이관하고 싶지 않아.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거잖아. 여러분이 단순 테스트 용도로 다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디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로컬 오브젝트에다 만드는 거죠. 그죠? 로컬 오브젝트로 만드는 거예요. 로컬 오브젝트로 만드는 거지. 여러분이 로컬 오브젝트로 생성한다는 건 같은 얘기가 뭐냐면 어디에 담기는 거야? 로컬 패키지에 담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관을 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으면 걔는 로컬 오브젝트를 만들면 걔는 이관이 안 돼. 그럼 로컬 오브젝트는 그럼 어디에 담겨 있느냐? 로컬 패키지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이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SAP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거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선생님이 로그인을 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러 가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밥 워크벤치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요? SE38에서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얘는 just 테스트 용도 이렇게 만들었어.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생성 버튼 누르면 테스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이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만드는 이 오브젝트는 로컬 오브젝트야. 얘를 누르셔도 되고, 그죠? 또는 여러분이 여기다 뭘 입력해? 로컬 패키지의 의미가 누구죠? $TMP.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로컬 패키지랑 같은 의미인 $TMP를 입력하고, 그죠? 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세이브 버튼을 눌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눌러도 돼.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 1번. 나는 로컬 오브젝트를 눌러서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로컬 오브젝트로 만들겠다. 로컬 오브젝트는 어디에 담겨? 로컬 패키지에 담긴다고 했잖아. 자동으로 해도 되고. 2번. $TMP라고 입력하고 세이브 버튼 누른다. $TMP가 결국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로컬 패키지.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편한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로 할까요? 조금 어렵게 일단 뭐라고 써? $tmp 집어넣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얘는 어디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컬 패키지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죠? 걔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SE80에 가보면 여기에 패키지가 있고 로컬 오브젝트가 있잖아. 로컬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하고 엔터를 쳐야겠죠. 로컬 오브젝트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내가 좀 전에 만든 이게 보인다는 거지. 로컬 오브젝트니까. 그죠? 반대로다가 패키지를 선택하고 여기다 뭘 입력하면 돼요, 여러분? $tmp 이렇게 입력을 해도 여기에는 아까 봤던 로컬 오브젝트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거야, 여러분. 그죠? 로컬 오브젝트로다가 생성을 하나, 여러분이 $tmp라는 패키지에다가 여러분이 오브젝트를 만드나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로컬 오브젝트에 만들어져 있는 거는 얘는 이관이 된다 안 된다? 이관이 안 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만들었어. 여기에 만들어 있을 게 아니야. 이관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실수로 다 여기다 집어넣었어, 내가. 그러면 굳이 지우고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itional 펑션에 Change Package Assignment. 얘를 눌러서 로컬 패키지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다른 패키지로 다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컬 패키지가 아닌 다른 패키지들은 이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관 대상이야. 즉 로컬 패키지만 이관 대상이 아니고 로컬 패키지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이관 대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관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여러분이 여기다가 체인지 패키지 어사이먼트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 즉 이관을 할 대상인 패키지를 선택하면 되겠지. 그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야. 반대도 특정 패키지에 있는, 그죠? 특정 패키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로컬로다 보내고 싶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얘 선택하고 여기다가 $tmp 하면 로컬로 간다는 거야. 이제 $tmp 이렇게 하면 로컬로 간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 패키지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이관에 다니는 SAP에서는 우리가 체인지 리퀘스트라는 걸 통해서 이관을 한다는 거죠. 그죠? 체인지 리퀘스트. 그럼 체인지 리퀘스트에 대한 우리가 상세 화면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체인지 리퀘스트는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인지 리퀘스트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인지 리퀘스트는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의 프로젝트를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여러 명에서 같이 하겠죠. 그래서 혼자 하는 프로젝트도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다 여러 명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그죠? 여러 명이 진행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체인지 리퀘스트를 들어가 보면 여기 맨 상단에 여기 체인지 리퀘스트 번호야. 그죠? 여기 이관의 단위야. 얘를 나중에 넘기는 거지. 얘를 나중에 QA에 넘기면 요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같이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부모를 넘기니까. 그죠? 요 체인지 리퀘스트 IT3K900051을 넘기면 요 체인지 리퀘스트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니까. 그죠?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럼 여러분 체인지 리퀘스트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인지 리퀘스트의 오너가 있어. 이걸 만든 사람.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이 보통 프로젝트의 리더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딸려 있는 것들을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어를 우리가 타스크라고 한다 이거죠. 타스크. 얘를 타스크라고 해요. 타스크는 여러 명이지.
왜냐하면 얘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얘는 프로젝트 리더고 얘는 프로젝트 멤버라고 생각하면 돼. 프로젝트 멤버. 프로젝트 멤버. 그럼 여러분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자가 5명이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자가 5명이야. 그러면 체인지 리퀘스트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당연히 이거 지워졌네요. 다시 하나의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5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인지 리퀘스트가 하나 생기고 이 체인지 리퀘스트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할게요. 원래는 이거죠. 이런 이름인데 저는 그냥 A라고 할게요. 이 체인지 리퀘스트를 만든 사람, 오너, 리더가 있고 이 체인지 리퀘스트 밑에는 타스크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지. 타스크 1, 타스크 2, 타스크 3, 타스크 4, 타스크 5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왜? 개발자가 5명이니까 타스크가 이렇게 5개가 달라붙는 거지. 그러면 T1이라는 타스크에는 1번 개발자가 개발한 건 여기에 다 달라붙고 T2에는 2번 개발자가 개발한 게 예를 들면 달라붙고 T3에는 3번에서 다 달라붙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업을 다 한 다음에 해당 작업이 끝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얘를 이관을 해야 돼. 프로젝트가 다 끝났어. 그래서 얘를 이관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개발자들이 본인의 타스크를 다 릴리즈를 해야 돼, 먼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각 타스크의 오너가 본인의 타스크를 릴리즈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다 릴리즈 돼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프로젝트 리더가 체인지 리퀘스트를 릴리즈를 해야 돼.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프로젝트 리더가 여러분 이해되게 그냥 풀로다 써줄게요. 프로젝트 리더가 모든 타스크들이 릴리즈 된지 확인 후 체인지 리퀘스트를 릴리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릴리즈 된 거죠? 여기까지 다 릴리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릴리즈가 이렇게 돼야지만이 요 번호를 이제 QA 장비에다 넘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번호는 여러분 유니크한 번호야. 그래서 요 번호를 시스템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돼. 메일로도 알려줘도 되고 뭐 그냥 예를 들면 카톡으로도 알려줘도 되는 거야. IT3K900051점 넘겨주세요 라고 하면 그 시스템 담당자가 그 유니크한 아이디를 이용해서 개발 장비에서 품질 장비를 넘긴다는 거지. 그럼 품질 장비에는 이 번호가 들어와 있어. 그 얘기는 이 번호에 할당된 모든 오브젝트가 들어와 있다는 거지. 품질 장비에. 그럼 품질 장비에서 해당 프로그램, 해당 관련된 것들 다 테스트를 해. 꼼꼼히.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한 게 이제 이상이 없으면 걔를 어디로 넘겨요? 이제 운영 장비에 넘긴다는 거지. 이 번호를 이용해서. 왜냐면 이 번호가 어디에도 있다고 했죠? 품질에도 있다고 했잖아. 넘기는 거야. 여러분 이걸 넘기고 그다음에 품질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면 되지. 그럼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이 사용하다 보면 버그가 있을 수가 있어. 그죠? 운영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쓰다 보니까 해당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어. 그럼 다시 개발 장비에서 체인지 리퀘스트 하나 만들어서
버그 있는 프로그램 고치고 또 다시 품질로 넘기고 품질에서 이상이 없으면 운영에 넘기고 이러한 절차로 단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크로스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스페시픽하다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인지 리퀘스트에 대한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됐건 간에 아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SAP 시스템도 활용을 해야 되지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짧게 배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배우고 배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 거와 시키길 바랍니다.